안녕하세요. 식품인데 의약품이 된 기름 이야기 첫 번째로 제가 간말이 놀랜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간말이 놀랜산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기름으로 해서 오메가3 레시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오메가3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편에도 제가 오메가3 이야기는 많이 했었고, 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또 책 같은 데도 보면 오메가3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제가 색다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쯤 더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셋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분유를 사서 이제 먹였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20년 전에 그 아기 사랑 분유, 뭐 새로 나온 이런 분유들 있잖아요. 좀 더 엄마들의 마음에 혹하는 그런 분유들은 다 안에 오메가3를 첨가했다고 아주 크게 그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분유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분유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안에 분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말로 되어 있는 그 분유 안에 오메가3를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것인가. 오메가3는 그 성상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기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비싼 그 분유를 사서 뚜껑을 열었는데요. 그 안에 그대로 그 상한 생선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뚜껑을 열었는데 그 속에서 벌써 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오메가3 기름은요, 산패가 잘 돼요. 정말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뭐 오메가3를 식품으로 뭘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아주 극구 만류하거든요. 그 오메가3 기름은 반드시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메가3를 맨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혈관 질환에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키모인들을 역추적해서 찾아낸 아주 귀한 성분이거든요. 그린란드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하게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 사람들 생활 속에서 그 분명히 비밀이 있다. 어떤 거냐 해서 찾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 오메가3인데요. 그 사람들은 에스키모인이라는 말 뜻이 왜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름이 많은 생선들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익히지를 않고 날고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메가3가 왜 그 식물성 오메가3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자연계에 보면 아주 신비로운 것들이 있어요. 오메가3 기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유 깡통에 이렇게 분말 타입으로 가루로 이렇게 넣어두면 그게 금방 산패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생선들이요, 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 생선들이에요. 물속은요, 공기 중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자외선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기온의 변화도 이 공기 중보다는 훨씬 적어요. 물속에 있는 게. 그 생선들이 이상하게 이 불안정한 기름인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육상식물보다도, 육상동물보다도 이게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있는 생선들이 그 기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참 신비로운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선 기름을 생선으로 먹지 못하고 이제 안전하게 캡슐 안에 충진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그것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름이 의약품으로 지금 승인이 된 거는요, 혈행을 개선하고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는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오메가3 있잖아요. 그거는, 오메가3를 이제 보통 세 종류로 1세대, 2세대, 3세대 오메가3 제품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는 2세대에 속해요. 제 1세대는 뭐냐면 그냥 자연상태 기름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그냥 캡슐에 넣은 거예요.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사실은 어유라고 해야 되거든요. 어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좀 등급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자연상태 그대로를 그냥 캡슐에 충진하게 되면 그것은 DHA, EPA 그러니까 오메가3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 성분은 DHA, EPA 합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름 이름이죠. 그 합이 굉장히 순도가 낮은 거예요. 그거를 자연 상태의 그 기름을 TG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순도가 너무 낮으니까 좀 순도가 높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추출을 해서 잡기름을 빼고 순도를 좀 많이 한 7, 80% 이상 올리게 되면 그게 EE 타입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지금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대표적인 게 뭐 오바코, 또 지금 한미약품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게 대단하게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에서 이 기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좋은 거죠. 이게 오메가3 같은 이런 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승격된 이런 혈행을 좋게 하는 것들은 부작용이 없고, 그야말로 혈행을 좋게 하는 그 에스키모인들 사례만 봐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사들의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방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EE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3세대가 나온 거죠. 이 EE 타입은 단점이요. 순도는 높은데 흡수율이 낮아요. 이 기름기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은 현저히 흡수율이 떨어져요. 이거를 순도는 높은 상태에서 흡수율을 자연 상태만큼 좋게 만드는 게 RTG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R이 되돌아갔다는 뜻이고요. TG는 자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순도를 높인 EE 타입을 자연 상태처럼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다시 리폼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RTG. 그래서 RTG라고 적혀 있는 오메가3 제품이 3세대 제품으로서 가장 이제 권장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좀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보다 RTG 타입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먹는 것이 좀 더 단계가 높은 좋은 제품이 되었으니까 약간 좀, 그렇게 좀 뒤집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메가3를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기 분유에다가 사람들이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오메가3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거는 혈행 개선 때문에 피를 잘 돌게 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좋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었는데요. 본래 이것이 그 뇌 영양제라고 또 많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분유에다가 이것을 첨가하면 이제 아이들 그 뇌 발달에,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분유에는 넣을 수가 없는 타입이 되는 거죠. 캡슐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캡슐에 든 것을 먹는 사람한테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뇌 신경을 좋게 하는 작용. 이거 중장년 이상 되면 전부 다들 뇌 기능이 떨어져서 좀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스타틴 약물, 그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스타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처방받아서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거기다 사람들이 약간 치매가 의심될 정도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이럴 때 오메가3를 추가해서 먹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타틴 약물을 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도 오메가3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원료를 따져봤을 때요. 오메가3 원료가 이제 큰 생선, 연어 같이 이렇게 큰 생선보다는 멸치처럼 작은 생선을 원료로 한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중금속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커다란 생선일수록 먹이 사슬의 윗부분에 있잖아요. 제일 작은 뭐 플랑크톤에서부터 해가지고 작은 멸치, 또 그보다 큰 생선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이 사슬로 점점 이 자연계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그 몸속에 중금속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생선의 그 오메가3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금속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메가3 고르는 요령에서 작은 생선 기름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메가3라든지 감마리놀렌산이라든지 레시틴은 아주 변하기 쉬운 기름이고 또 그 기름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해주는 작용이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 잘 변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추출하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고급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이나 레시틴 이런 제품은요, 너무 저가형 제품을 드시면 안 돼요.
조금 고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RTG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가격이 있거든요. 너무 싸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만 쫓아가도 그렇지 않나 싶지만 적절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진약사몰이라고 해서 저희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제품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일일이 또 그거를 어디 제품 이런 거 안내해 드리고 하는 것도 저한테 좀 벅찬 일이었고, 또 제가 또 직접 저의 그 기준에 맞는 제품들을 모아놓고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오메가3 제품도 최근에 제가 새로 이제 수입을 했어요. 그 이제 저한테만 있는 제품이고, 직수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이 붙어 있는 진정조 오메가3는 아닌데요. 그 제품은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고, 아쉬운 대로 지금 제품도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보통 요즘에 오메가3 안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면 오메가3를 2개, 3개 먹는 것이 아주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D가 지용성 비타민으로서요. 너무 D를 계속해서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축적이 돼서 이게 과잉증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안에 D가 들어있는 것보다 그냥 순수 오메가3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토코페롤 비타민 E 정도가 보존제로 조금 들어가 있는 수준? 그 정도가 좋고요. RTG 오메가3 1000ml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좀 집안에 유전이 있다든지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든지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또 염증 치료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하루 3알까지 복용을 권하거든요. 3알 정도 복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 오메가3를 염증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본래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기름이에요. 설탕이나 당분, 탄수화물 이런 거를 많이 먹어도 그것도 염증을 일으키는데, 결국 보면 설탕이나 당분, 탄수화물 이런 것들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기름으로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식물이 기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기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부피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 인체의 신비로운 비밀인 거예요. 그런 곡물을 먹어도 그것을 농축시켜서 몸에 저장을 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기름이 되는데요. 이런 그 기름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그 기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방세포도요, 지방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지방세포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피를 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나 정상적으로 먹은 에너지원들이 바로 쓰이지를 못하고, 이게 지방이 몸속에 많아지게 되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틀어지거든요, 대사가. 그래서 혈행의 흐름도 더 나빠지고 자꾸자꾸 염증 물질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렇게 지방이 많은 사람들, 피가 탁한 사람들은 단식을 하시든지 뭐 절식을 하시든지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하시든지 뭐 생채식을 하시든지 좀 해서 제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이 기름을 기름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병행하면 좋거든요. 그게 오메가3 같은 것을 많이 먹어주는 방법, 그 방법이 있어요. 오메가3 간마리놀렌산 레시친. 그래서 제가 이 기름 3종 세트를 항상 권하는데요. 이 염증 치료 목적으로 이런 거를 먹을 때 이제 아까 제독, 몸속에 독소를 빼내는 그런 치료 방법을, 생활요법을 병행하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할 때 유산균 같은 거, 프로바이오틱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복용하면 오메가3랑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특히 배변도 좋게 하면서 장내 노폐물 이런 거를 잘 빼낼 수 있는 좋은, 몸속에 좋은 유산균을 이제 많이 넣어줘서 대장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요.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의 먹이거든요. 이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캡슐 하나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제품이 가격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 것보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이 한 캡슐에 들어있는 그런 유산균 제품을 먹는 것이 거의 한 5배 이상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신일제약의 그 멀티락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제가 찾아낸 제품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있는 제품으로서 가격도 가장 적당하고 그게 또 배변을 좋게 하거든요. 이런 거를 오메가3랑 같이 먹게 되면 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사람들, 몸에 자꾸 뾰루지 같은 거 생기고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메가3의 제일 큰 이제 효과는 혈행을 좋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요. 피를 오메가3가 좀 묽게 하거든요. 그래서 묽은 피가 이렇게 혈관을 좀 좁아진 혈관이라도 잘 흐르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아예 처방을 받아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약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외에도 좀 어려운 그런 약명을 가진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이래가지고 그 복잡한 이름들이 있어요. 저도 약사지만 그 이름이 가끔 헷갈리는데 그런 제품들을 먹고 계신 분들, 요즘에는 신장 질환이나 뭐 혈관계 질환이 아니라도요. 예를 들면 디스크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온몸이 저리고 이렇게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이렇게 힘들고 한 분들, 어떤 허혈성 질환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먹는 오팔몬 같은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척추병원 같은 데서, 정형외과 같은 데서도 많이 처방하는 약인데요. 이런 약도 의외로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피를 묽게 하는 이런 약을 먹고 계신 분은 오메가3를 먹을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묽어지는 거죠. 저는 차라리 이렇게 권해요. 아스피린 같은 거를 먹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아스피린을 끊고 차라리 오메가3 하루에 2알이나 3알로 바꾸시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이라든지 병원에서 처방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은요, 다 그게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출혈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그 출혈이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뇌에 출혈이 있으면 그것도 무섭잖아요. 그게 뇌출혈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차라리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항혈전제 그런 용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오메가3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아스피린을 심혈관 질환 예방약으로 먹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오메가3로 대체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